변상욱 대기자. 예. 부산에서 본부장 생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산 네. 얘기 보면서 남일 같지 않으셨죠? 남일 같지 않죠. 네. 숙소에서 일어나면 회사가 저 앞에 보이는데 예. 운전기사가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뭐 차가 없으니까. 태우러 가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3, 4분 거리인데 뭘 그랬더니 아니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럴 정도였으면 내가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예전에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있단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래 한 8시 반에 어떻게든 만나서 출발했는데 예. 회사 도착하니까 한 10시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사실 차로 한 5분 거리면 충분한데 네. 직원들 거의 다 뭐 10시, 11시 돼서 도착하고 뭐 난리가 났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바다로 바로 접해 있는 산을 그 비탈을 깎아서 대도시를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전쟁 중에 생긴 큰 도시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제대로 도시계획을 할 틈도 없었고 해서 비탈과 그다음에 낮은 저지대와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배수구 자체도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고 무슨 공사를 하든. 맞아요. 그다음에 환기구로 물이 스며드는 걸 보니까 환기구의 위치 자체도 좀 높아져야겠다. 예. 뭐 물이 이만큼 차면은 뭐 환기구는 그 위에 있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아야 맞아요.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부산은 참 어려운 지형입니다. 게릴라성 호우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보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방비로 당하는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이런 것들 좀 보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기자수첩 넘어가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 농성 때문입니다. 예. 좀 만나주면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족들은 만나달라. 예, 여도 야도 우리랑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잘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서 주십시오라는 호소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이제 말할 때 대통령을 가리키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프레지던트. 예, 미스터 프레지던트 여보세요 대통령 이렇게 부를 때 이제 쓰는 말이고 헌법 기관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를 얘기할 때 대통령. 예.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 뭐 이런 거죠. 이건 프레지던시라고 해서 CY 이렇게 됩니다. 예. 프레지던트와 프레지던시. 근데 이제 어차피 한 명이니까 뭐 묶어서 그냥 프레지던트로 불러버립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할 때 여당은 프레지던트의 7시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야당은 프레지던시로서의 7시간이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석이 다른 거군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선출되어서 대통령 일을 맡은 한 인간으로서 좀 불쌍한 국민에게 다가가서 원통한 국민에게 다가가서 살필 수도 있지 않냐. 아니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프레지던시로서도 가서 다가갈 수 있지 않냐. 뭐든 좋다. 어느 것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거든 저거든 간에 한 번쯤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옛날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옛날에 임금들은 어땠습니까? 조선시대만 따져도 신문고 태종 때 만들었습니다. 신문고. 물론 가서 북을 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북 치면은 막 다 만나주고 그랬어요? 북치는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더군다나 지방에 사는 백성이라면 한양까지 올라가서 심사를 거쳐서 북을 쳐야 되는데 쉽지 않았고요. 인종 때는 격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격쟁이요? 이 신문고를 울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억울한 백성은 궁궐로 그냥 막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때는 막습니까? 안 막습니까? 일단 붙잡힌 다음에 이제 나와서 물어보는 거죠. 뭐가 이렇게 억울했냐. 예. 그다음에 임금이 행차하실 때 갑자기 임금 앞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넙죽 엎드리면은 이제 경비하 이제 호위하던 사람들이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제 사연을 묻고 왕을 갖다 만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왕이 지나가는데 깽가리를 막 칩니다. 그럼 왕이 뭐가 있는 모양이구나. 야,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걸 격쟁이라고 합니다. 그 꽹가리를 막 칠 때 만날 수도 있고 무시하고 가는 왕도 있고 왕은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한 왕은 만나주는 거죠. 저기서 꽹가리가 울리면 그 제도로서 꽹가리 쳐라. 격쟁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요. 인종 때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특히 활용을 잘한 사람이 정조대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인종 때 만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는데 정조 때는 다시 살려내라.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했던 거죠. 상언이라는 거 있습니다. 상언은 백성이 왕을 직접 만나서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도록 왕이 이제 행차하면서 상언 시간을 그냥 갖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세종대왕도 백성들의 이야기를 갖다 가장 많이 들은 왕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세종대왕은 소통의 리더십이란 이런 거다라고 이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첫째는 광문. 널리 들어서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백성의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신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서사는 뭡니까? 천천히 좀 신중하게 생각 좀 해본다. 그다음에 이제 정구. 정밀하게 대안을 궁리해본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백성하고 소통하고
신하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다. 예. 이제 그랬던 거죠. 왕조 시대 그랬고 근대로 넘어오면은 어떤 통치자 소통의 예 뭐가 있을까요? 뭐 미국 같으면 로널드 레이건이 위대한 소통자라고 불렀습니다. 별명이. 그래요. 왜냐하면 영화배우 출신 아닙니까? 예. 아는 게 없어요. 정치 경제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솔직합니다.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무지하게 많이 만나고 이제 귀 기울여 듣는 게 습관이 된 거죠. 정치에 대해서는 난 문외한이오라고 예. 아예 고백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듣겠다. 기자회견과 미니 기자 간담회만도 150회를 갖다 1년에 한다니까요. 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위대한 소통자라고 별명이 붙었던 거고. 그러니까 소통의 제일 비결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인식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자성하고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그래요. 핀란드에 우리나라는 뽀로로가 있습니다. 예. 핀란드에는 뭐가 있냐면 무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국민 캐릭터. 네, 국민 캐릭터. 예. 애들이 무민만 나타나면 난리가 나죠. 예. 그게 2000년에 핀란드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타르야 할로넨이라고 하는 여성 대통령입니다. 예. 이 사람의 별명이 무민 마마였습니다. 무민이 마마요? 엄마. 그러니까 뽀로로 엄마란 뜻이죠. 그래요. 대통령을 12년간 했어요. 6년. 예.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방문했는데 다리미 판하고 다리미를 집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직접 다려 입었습니다. 호텔에서 서비스한다니까 됐다 그러고. 예. 그런 사람입니다. 호텔 치약 새거 뜯기 아깝다고 집에서 갖고 온 치약을 쓰신 분입니다. 예. 그가 이야기한 리더의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고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목표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행복입니다. 제가 가진 방법과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단 하나의 기준은 국민입니다. 국민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국민이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이끄는 사람이 대통령이지 국민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게 대통령은 아니다. 대통령은 그럴 능력이 없다. 예. 이렇게 인정했던 분인데 정말 대통령을 잘했습니다. 88%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와, 이거는 뭐 기네스북에 오를. 그리고 12년 대통령을 하면서 80% 밑으로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일일이 상대하는 게 대통령의 소통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거버넌스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 물어보고 파악을 하고 강요들과 정치인들을 불러서 중재하고 조정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이제 거버넌스, 국무조정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거버넌스 예, 리더십. 이게 대통령의 리더십인데 뭔가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면 한번 만나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뒤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예, 왕조 시대부터 근대까지 조선 시대와 다른 나라까지 두루두루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라면 왕이 백성을 한번 만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할 일입니다만 지금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거버넌스 리더십. 자기가 갖고 있는 행정 능력과 정치 능력을 종합하고 조정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리더십이 되는 거죠. 참 요즘 화두는 좀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소통 아닙니까? 소통. 그렇습니다. 예, 네.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네. 전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